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컵만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부탁드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희자 씨, 혹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희자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미용실은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들려오는 작은 종소리가 평온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죠. 미용실 안은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장민호가 혼자서 운영하는 이곳은 화려한 음악이나 시끄러운 드라이어, 소리 대신 가위질하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자가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말은 많지 않지만 그의 눈빛엔 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는 익숙한 자리,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달 만에 자란 새치를 확인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머리카락은 여전히 풍성했고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도 그리 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염색하실 거죠?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된 희자에게 미용실 가는 날은 작은 설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죠. 민호는 염색약을 섞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미용실 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처음엔 젊은 손님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단골 손님들도 함께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희자도 그런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죠. 민호는 염색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섬세하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챙겼죠. 염색하고 나면 또 젊어 보이실 거예요. 민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자는 거울 속에서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죠. 단순한 사교성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 희자는 미용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직접 키우는 작은 다육식물들이 햇살을 받으며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자는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염색 시간이 끝나고 희자는 감기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뒤편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죠. 세면대 하나와 편안한 의자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지만 희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민호는 수건을 준비하며 물 온도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 뒤에 닿는 세면대에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익숙했죠. 눈을 감자 미용실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샴푸 냄새와 약간의 파마향 냄새,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죠.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물소리에 귀 기울이며 쉴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염색약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죠. 머리를 감는 손놀림이 미묘하게 느렸고 손가락 끝이 두피에 닿는 감촉이 더욱 섬세했습니다. 희자는 눈을 감은 채로 이 낯선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냈습니다. 그리고 희자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발라가며 마사지하기 시작했죠. 평소 같으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소리와 작은 거품 소리만이 감기실을 채웠습니다. 희자는 민호의 손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두피를 마사지할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어났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목 아프시진 않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목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희자의 머리를 감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욱 신중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희자에게만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다른 감정이었죠. 린스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헹굴 때 민호의 손이 희자의 목덜미에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희자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희자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죠. 민호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지만 희자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에 일어난 일을 계속 떠올렸죠. 민호의 손길이 목덜미에 스친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희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말이 안 되었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미용실 가는 날이 오자 희자는 평상시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골랐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러면서도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였죠. 말순은 희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희자씨. 오늘 뭔가 얼굴이 화사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희자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희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도 평소보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머리가 끝나고 희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희자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죠. 오늘도 염색하실 거죠? 민호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염색을 하는 동안 둘 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염색약을 바르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희자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희자의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두피에 닿을 때마다 희자는 긴장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희자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걱정이 단순한 사교적 멘트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감기실로 이동할 때 희자의 심장은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죠. 이런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면대에 목을 기대며 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머리카락에 닿기 시작했을 때 지난번과 같은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게 느껴졌거든요. 민호 역시 희자를 대할 때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희자 앞에서는 자꾸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며칠 후 희자는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죠. 염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머리를 다듬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민호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미용실은 한적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고 민호 혼자만 있었죠. 희자가 들어서자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자 씨,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앞머리가 좀 거슬려서요.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가위를 들고 희자의 앞머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자는 당황했습니다. 핑계가 들통난 것 같아서 더욱 부끄러웠죠. 그냥 조금만이라도요. 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오래 시간을 들여가며 다듬어 주었죠. 가위질을 하는 동안 민호의 손이 희자의 이마에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자는 움찔했습니다. 민호도 그런 희자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희자 씨, 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희자는 긴장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손이 좀 느린 편이죠? 이상하게 감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치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희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편해요. 희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가위질을 멈추고 거울 속 희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확신하고 싶어하는 빛이 있었죠. 정말요?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죠. 희자는 자신의 외로움과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가위질을 마치고
희자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섬세하게 손질해 주었죠. 희자는 그런 민호의 손길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말했지만 희자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을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요. 뒤가 좀 거슬려서요. 희자가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감기실로 이동하며 희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감기실에서 희자는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호는 물 온도를 맞추며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둘 다 뭔가 다른 기분이었죠. 지난번과는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을 때 희자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편하세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두피를 마사지할 때마다 희자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이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새로운 감정이었죠. 샴푸 거품이 머리카락을 감쌀 때 민호는 더욱 섬세하게 마사지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분명히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희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죠. 희자 씨, 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희자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나한테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희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여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린스를 발라주며 더욱 조심스럽게 희자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희자의 목덜미와 귀 뒤를 스칠 때마다 희자는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희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죠. 민호도 희자를 감겨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희자에게만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마지막 행금을 할 때 민호의 손이 희자의 이마에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희자는 눈을 뜨고 거울 속에서 민호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 시선 교환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희자는 민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지만 희자는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서 드라이를 하는 동안 둘은 계속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희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자는 자꾸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이 기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희자는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죠. 민호도 희자가 자주 오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미용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희자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이제는 서로를 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컷만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감기도 부탁드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컷을 하는 동안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등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 밤마다 민호 생각을 하느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유독 잠이 안 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컷이 끝나고 감기실로 이동할 때 희자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죠. 세면대에 목을 기대고 눈을 감자 민호의 손이 머리카락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더욱 부드럽고 애정 어린 느낌이었죠. 샴푸를 하는 동안 민호는 희자의 머리를 마사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자 씨, 혹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희자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말을 하면서 희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죠. 민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희자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희자의 목덜미에 닿을 때 희자는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느끼셨죠? 민호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자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나 많이 고민했어요. 희자 씨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꺼내는 것 같았죠. 희자는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희자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죠. 린스를 바르고 마지막 헹굼을 할 때 민호의 손이 희자의 이마와 볼에 살짝 스쳤습니다. 희자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을 만끽했죠. 다 끝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의 미소가 입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자와 민호 사이에는 이제 숨길 필요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둘 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색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희자는 일주일에 2번씩 미용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할 이유가 없어도 그냥 민호를 보고 싶어서였죠. 민호도 희자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도 희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요즘 희자 씨가 자주 오시네요. 김말순 아주머니가 눈치 빠르게 말했습니다. 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머리가 빨리 자라나 봐요. 말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말순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희자가 미용실에 갔을 때 민호는 감기를 마친 후 작은 꽃 한 송이를 희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용실 구석에서 키우던 작은 들꽃이었죠.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희자는 그 꽃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희자가 말하며 꽃을 머리에 꽂아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죠. 민호는 희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꽃을 꽂은 희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이 나이에 꽃을 머리에 꽂다니. 희자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예쁜 건 예쁜 거죠.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희자는 그 말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희자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게 되었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도 희자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희자가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민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희자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부지런해졌고 미용실도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게 되었죠. 희자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자와 민호는 미용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죠.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희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따뜻한 노을빛으로 가득했죠. 희자는 민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희자가 말했습니다. 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희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희자는 창문을 열고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미용실로 향하는 길을 걸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희자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둘 사이의 감정도 더욱 깊어져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희자가 말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였죠. 민호의 사랑 덕분에 다시 찾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봄이 오니까 사람도 달라 보이네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자의 머리를 빗어주며 거울 속에서 눈을 마주쳤죠. 그 시선에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 아닌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기실에서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희자는 세면대에 목을 기대며 눈을 감았죠. 민호의 손이 머리카락에 닿자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누군가의 손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희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었죠. 민호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애정이 가득한 손길로 희자의 머리를 감겨주었죠. 샴푸 거품이 머리카락을 감쌀 때마다 희자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희자 씨,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봐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었죠. 감기를 마치고 드라이를 하는 동안 희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건네준 작은 꽃을 머리에 꽂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쁘세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미용실을 나서며 희자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호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죠. 그는 희자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자는 자꾸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오히려 봄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희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내일 또 민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누군가의 손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손길 속에서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희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용한 미용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하는 마음에는 계절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죠. 빛이 들어오는 창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조용한 미용실에서 새롭게 피어난 감정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봄이 깊어갈 무렵 희자와 민호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희자는 거의 매일 미용실을 찾았고 민호도 그런 희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희자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혼자서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있어서요. 사실 희자는 민호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이른 시간에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도 그런 희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럼 오늘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민호가 말하며 희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컷을 하는 동안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민호 씨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희자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는 정원사가 되고 싶었어요.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일이 좋았거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미용실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꿈을 이루신 거네요. 희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자의 말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죠. 희자 씨는 어떠세요? 젊었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었죠.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새로운 꿈이 있으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말이에요. 민호는 가위질을 잠시 멈추고 거울 속에서 희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희자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컷이 끝나고 감기실로 이동할 때 희자는 민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죠. 고마워요. 희자가 말했습니다. 뭐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민호는 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희자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감기실에서 민호는 더욱 정성스럽게 희자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죠. 희자 씨,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자는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물론이에요.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희자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희자는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죠. 드라이를 마치고 거울 앞에 앉은 희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빛이 온몸에서 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함께 저녁 드실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첫 번째 정식 데이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둘은 작은 한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나이든 연인답게 차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함께 식사하니까 더 좋네요. 희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하면 돼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둘 다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 정말 좋아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민호 씨. 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찾은 진짜 사랑, 그 사랑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첫 데이트가 꿈만 같았거든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손길,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고백까지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민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죠. 미용실에 도착하자 민호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너무 좋은 하루였거든요. 희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희자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김말순 아주머니가 미용실에 왔을 때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희자와 민호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어머,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뭔가 분위기가.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희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은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머, 정말 축하해요. 말순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말순의 축복을 받고 나니 희자와 민호는 마음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차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모두들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죠. 한 달 후 민호는 희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희자 씨, 이번 주말에 여행 가실래요? 바다 구경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요. 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몇 번 여행을 간 것 외에는 누군가와 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여행이라니.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든 좋은 거 아닌가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희자는 민호와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여행 당일 기차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희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희자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둘은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정말 넓네요.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희자 씨와 함께 보는 바다라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민호가 로맨틱하게 말했습니다.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지나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민호 씨,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는 희자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희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희자는 거의 매일 민호의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민호도 희자가 있어야 하루가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희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자 씨,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희자는 긴장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같이 살면서요. 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게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희자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죠. 몇 달 후 희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 아저씨가 엄마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늦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 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희자와 민호는 매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었거든요.